이번 시간부터는 테마 74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서도 해마다 한두 문제, 공인중개사법령 파트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테마 74부터 74, 75, 76, 76까지 해서 74, 75, 76 그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상임자법을 공부합니다. 전체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게 되겠고요. 상임자법은 주임자법을 모법을 해서 파생된 법이니까 주택임대차법과 좀 많이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으니까 차이점도 한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 74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법 내용을 제가 74에서 테마 76까지 공부하는데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됐을 때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에서 존속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요 두 가지 내용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즉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내용을 적용받으려면 인적 범위로서 상가 임차인이 자연인이어도 되고 법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물적 범위란 임차한 상가 건물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을 임차해야지만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공장 건물은 영업용 건물이 아니고 생산 가공을 하는 건물이므로 공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민법이 적용되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 종친의 향후에 교회, 사찰 이런 건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건물이면 등기된 건물이건 무건물이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려면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이어야 됩니다. 이때 월세가 있는 경우라면 월세 곱하기 100 거기에 보증금액을 더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됩니다. 그럼 환산보증금 즉 월차인 곱하기 100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아래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됩니다. 즉 서울에 있는 상가는 4억 원 이하로 계약을 해야지만 적용되고, 두 번째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상가이거나 또는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상가면 3억 원 이하로 계약해야지만 적용됩니다. 인천광역시라 하더라도 옹진군, 강화군 지역은 기타 그 밖의 지역에 해당되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적용됩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거나 경기도의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에 있는 그런 상가라면 2억 4천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해야지만 적용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전체는 1억 8천만 원 이하로 계약해야지만 상임대차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려면 이 지역에서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이하로 계약을 했을 때만 적용되고, 초과되면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일부만 적용되고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면 이 초과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임대차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초과되면 원칙적으로 이 금액에서 4, 3, 2.4, 1.8 이걸 초과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일부만 적용되게 되는데, 일부가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은 5가지만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내용 중에서도 5가지. 첫 번째는 대항력 규정이 적용된다. 즉 대항력권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초과되는 경우에도. 네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된다. 세 번째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 네 번째는 임차인이 3개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즉 차임 연체액이 3개 지금 현재 달하고 있다면 상가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표준소식 사용권장 규정이 있는데 표준소식이 사용권장 규정도 적용된다. 이 5가지를 뺀 나머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초과되건 초과되지 않건 적용되지만 만일 초과되는 임대차라면 요 5가지 외에는 상임차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 사용을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X라는 것은 일단 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억범부터 미연범 5가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면 어느 가게가 망해갖고 며칠 동안만 땡처리하기 위해서 빌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적용된다면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적용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존속기간이 보장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2년이 보장되지만 상가는 1년이 보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약정.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했어도 1년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근데 상가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갱신 즉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사유는 상가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되기 즉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도 없고 조건 변경 통지도 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근데 이 묵시적 갱신을 법정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번 법정갱신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데 그 다시 계약한 기간은 1년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것은 법정갱신됐다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은 언제든지 상가 임대인에게 이 법정갱신 즉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존속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억번 임차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경매를 바로 붙일 수는 없고 경매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하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지만 그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그 판결문에는 보증금 줘라. 그리고 임차인은 경매 붙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판결문을 붙여야지만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 임차인이 집행권원에 기해서 즉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때 이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면 별도로 법원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나중에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 아주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차임 면책이 3기에 달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주택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요. 권리금 시설비를 뽑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임차인이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만 상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했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상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전차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갱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다는 말인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갱신된 계약 조건은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보증금 차임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보증금 차임을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계약갱신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들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갱신 요구 또는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한 7가지를 대표적으로 예시해 놓고 그 밖에도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한 사실이 있다면, 그 말은 임차인이 지금 밀린 게 하나도 없지만 3번이나 밀린 경험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했다면, 예를 들면 옷가게 하겠다는 곳에서 뱀탕집을 차렸다면 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이미 보상을 제공했다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목적 건물, 즉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켰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아주 경미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임차인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전부 또는 대부분, 일부분을 하면 틀립니다.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A.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와 같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또는 재건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고지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B번 임차한 건물이 노후, 훼손, 그 밖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그 밖에 10번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또는 재건축을 하게 될 때도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에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주택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고 상가 임차인에게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